정말 인생에 뭐가 이렇게 많을까요? 아, 쉬고 싶어. 저기 한식은 어떻게 재밌나요? 한식은 재밌습니다. 한식 기능사 좀 학원 다니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재밌죠? 그러니까 네. 올라오는 것 중에 그게 제일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이제 개발 재미없어 이제. 아, 더덕구이 참 재밌었고 생선구이 다시 나고 싶지 않습니다. 생선찌개. 아, 생, 생선이 그치, 생선이 좀 빡셀 것 같습니다. 아니, 동태 다 얼어있는 거를 해동을 해가지고 찌개를 만드는 게 30분 안에 만들어야 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딴 거를 만들면서 오,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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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를 부탁해 수준의 난이도인데. 그 생선 손질 처음 해봤어요. 포 처음 떠봤습니다. 껍질 새로 처음 까보고 재밌어요. 이게 저는 바로 AI의 직업을 위협당하는 개발자의 올바른 자세이지 않을까. 아, 저는 탁월한 선택이라 믿습니다. 현우님도 얼른 제빵 기능사 하시기를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네, 있겠습니다. 제가 빨리 배워서 저 디저트를 하나 들고 가야 되는데 아, 기대는 마시죠. 모르겠습니다. 기약 없는 꿈이기 때문에. 아, 네. 한번 시작을 하시죠. 9시가 됐기 네, 때문에.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대단한 거 가지고 온 건 없고, 네, 세 개 가지고 왔는데, 심플한 거 하나랑 재밌어 보이는 거 두 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가지고 온 거는, 네, 저희 슬램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비주얼 슬램은 ORB 슬램으로 시작을 하죠. 뭔가 이제 디텍션에는 욜로가 있다 했으면은, CN에는 욜로가 있었다 했으면은, V슬램에는 ORB 슬램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십불불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빌드에서 막히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오픈 CV를 빌드하는데 실패했다던가, 뭐 CMake 설치를 실패를 했다던가, 네, 그런 거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쓰기 쉬우라고 누군가 파이썬 바인딩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실 때도 이걸 쓰시면 돼요. 자, 안에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니까 여기에는 소스 코드는 안 들어있는 것 같고 대신에 여기 파이썬 래퍼 들어가서 보면은 파이바인드가 있습니다. 그 파이바인드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죠. 그게 이제 파이썬에서 C++ 코드를 호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네, 여기 지금 보면은 뭐 네, 파이썬에서 있는 어레이를 CV 매수로 바꿔줘가지고 이게 이제 ORB 슬램하고 호환이 되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지금 보면 뭐 Activate Localization 모드, Deactivate Localization 모드 이거는 이제 ORB 슬램에서 가능한 거죠. 맵을 다 만들고 나서 로컬라이제이션 모드를 누르면은 이제 지도 보고 쫓아가는 모드가 되는 거고, 뭐 리셋 버튼 누른다거나, 세이브 트라젝토리 기능이라던가, 이런 것들, 뭐 트랙 모노큘러, 이게 이제, 모노큘러 V슬램 돌릴 때 쓰는 메인 함수고, RGBD 버전 쓸 때 쓰는 게 트랙 RGBD 있고, 스테레오 버전, 트랙 스테레오 뭐 이런 거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파이썬에서 호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월비슬램 3 파이 들어가 보면은, 네, 이렇게 함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이썬 단에서 파일을 읽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라고 해서 네, 파이썬에서 쉽게 좀 돌려볼 수 있는 게 될 것 같고요. 신기하게 만든 곳이 PR 보온이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시릴 스타크니스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슬램 쪽에 유명한 교수님이 계신 곳인데 거기에 아마 지금 새로 들어온 학생분이 만드신 것 같아요. 누군지 지금 모르겠는데 이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여기 요분. 네, 이분이 아마 새로 들어오신 분이지 않은가 싶어요. 나이를 보니까 97년생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소개드릴 거는 이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월 OSS랑 로빅스라고 하는 VLA 논문입니다. 여기는 설명을 좀 잘 못 적긴 했는데 월 OSS 설명을 좀 많이 적어놨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풀려고 하는 문제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딱 요건데요.
이제 최근에 VLA 쪽이 굉장히 좀 핫해졌죠. 지금까지 뭐 채용님도 몇 번씩 보여주시고 하셨는데 VLA는 쉽게 생각하면은 비주얼 랭귀지 모델이 앞단에 아니, 그 앞단에 있고 그래서 이미지랑 랭귀지 프롬프트가 들어오면은 로봇에 달리는 카메라로 환경을 바라보고 랭귀지 프롬프트로는 뭐뭐뭐를 해줘. 뭐 예를 들어서 뭐 컵을 집어서 일로 놔줘라는 그런 그 인스트럭션이 들어온다면은 이거를 이제 VLM 모델이 어떻게 보면은 살짝 뭐랄까요? 그 피처 익스트랙션 한다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주고 뒷단에다가 액션 모델을 따로 넣어주면은 VLM이 처리한 거를 액션이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로봇이 모터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를 뱉어내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어, 뭐 오픈 VLA라든지 뭐 파이제로라든지 그루트라든지 다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데 바로 VLM은 프리트레이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로봇 환경에서 프리트레이닝이 된 게 아닙니다. 보통은 이제 VLM 전용으로 따로 대기업들에서 프리트레이닝을 해놓은 뭐 QNVL이라던가 아니면 뭐 젬마라던가 라마2라던가 뭐 라마 VL이라던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라마 비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고 뒤에 액션 모델만 파인 튜닝을 해서 쓰는데 이러면 이제 간극이 생긴다는 거죠. VLM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게 딱 정해져 있는 액션에 정해져 있는 이 인바디드 공간으로 왔었을 때 이게 잘 안 되고 혹시나 환경이 조금이라도 바뀌었다, 카메라 각도가 조금이라도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또 동작을 안 해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라이제이션에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풀기 위해서 여러 새로운 그 학습 방법을 설명하는 게 월 OSS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모델 구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전체 웨이트를 제 생각에는 다시 덮어 씌우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갖고 이게 좀 특이한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도 학습시킬 때 뭐 믹스처 오브 엑스퍼츠로 네, 믹스처 오브 엑스퍼츠 아키텍처를 갖게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다단계 커리큘럼 디스크리트 모션으로 먼저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모션을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네, 여러 개를 또 한다고 하고 뭐 체인 오브 소트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에는 두 단계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인스피레이션 단계가 있고 인테그레이션 단계가 있는데 뭐 인스피레이션 단계에서는 이제 VLM의 피드포드 네트워크를 다시 사용하고 여기서 VQA를 이제 조금 더 그 VQA 부분을 강화를 시킨다. 그러니까 비주얼하고 랭귀지 모델을 써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서브 태스크는 뭐를 해야 되겠구나를 생각하는 부분을 강화를 시킨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션 단계 쪽에서는 실제로 비주얼, 랭귀지, 액션이 전부 다 서로 셀프 어텐션으로 엮여가지고 모든 이 웨이트들이 이제 점점 더 강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Unified Cross Level COT라는 걸 하는데 COT는 이제 Chain of Thought를 줄인 겁니다. 보통 이제 GPT를 썼을 때 Thinking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종적으로 답을 이렇게 뱉어주는데 그 띵킹 모델을 할 때 어떤 액션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서브 태스크로는 뭐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디스크리트 액션하고 컨티뉴 액션이 뭐가 나와야 되겠구나. 이것까지 다 생각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액션 형태를 주는 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거 만든 회사가 중국 회사다 보니까 네, QNVL을 사용한 걸로 보이고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영상이 제일 좋더라고요. 항상 봤을 때.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영상은 아니고 로봇 쪽은 아무래도 좀 뭐랄까 어, 데모 영상이 좀 주돼요.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게 아이패드를 이렇게 갖다 주고 여기에 적힌 단어를 그대로 블록으로 갖다가 적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은 네, 레터 블록을 사용해서 이 단어를 적어라라고 하는데 이게 어, X 스퀘어 로봇인 것 같아요. 이 회사 이름. 그 생각으로는 타겟 워드가 뭔지를 알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단어가 뭔지를 찾아야 된다. 타겟 워드는 X2 로봇, X2 로봇, 레터 시퀀스는 XEROBOT, 그리고 현재 지금 있는 단어들은 XER,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되는 거는 O. 그래서 서브 태스크는 뭐냐? O를 찾아서 보드 위에 올려놓는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나름 잘하고 있고요. X, E, R, O, B, O, T까지 해서 네, 상당히 똑똑합니다. 심지어 로봇이 팔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죠, 지금. 그리고 인스트럭션은 여기서 두 명이 먹을 수 있는 식탁을 준비를 해줘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서브 태스크는 어, 네, 테이블의 중간으로 돌아온다. 그 다음에 왼쪽 팔을 써가지고 포크를 짚고 오른팔을 집어서 나이프를 집는다. 라고 해서 오른팔이 나이프 집었고요. 왼쪽이 포크 집어서 move left라고 한 다음에 나이프랑 포크를 내려놓는다. 이제 두 명을 위한 다이닝 테이블을 준비해달라고 했으니까 또 비슷하게 이렇게 또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제로샷을 했었을 때도 잘 된다고 하고요. 뭐 빨간색 고추를 집어가지고 초록색 플레이트 위에다 올려놔라 라는 것도 잘하고 어쨌든 되게 잘한다 라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리즈닝 어떻게 하는지도 어느 정도 보여주고요. 리즈닝이 되게 엄청 길게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우리가 챗GPT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게 생각을 한 다음에 좋은 답변을 하나라도 주려고 하는데 로봇 같은 경우는 리즈닝이 이게 사이클이 빨리 돌아야 되다 보니까 이 토큰 수를 되게 짧게 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한 번 정도는 더 생각하고 가라라는 느낌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VLA에서 중요한 게 또 두 개가 있더라고요. 이제 비전 랭귀지를 레버리징 했을 때 뭐가 되냐라고 하면은 어 이제 롱 허라이즌 플래닝이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10분 동안 내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하면은 어떤 하이 레벨 액션들을 취해야 되는가를 어 네, 그거를 이제 플래닝하는 게 있고 그리고 그 태스크들 하나하나마다 액션을 어떻게 플래닝을 해야 되는가 해서 로우 레벨 플래닝하고 하이 레벨 플래닝이 나눠지더라고요. 이거 어떤 논문들은 이걸 하이라키컬하게 풀어내는 애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그냥 하나의 모델 안에서 얘네가 다 해내게 어떤 상황을 주면은 그냥 어텐션으로 리커런트하게 돌아가지고 그냥 뭐랄까요 마르코브 어썸션을 따라가지고 간다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둘 다 잘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이 레벨 플래닝과 로우 레벨 플래닝이 잘 돼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그렇게 보여주죠. 롱 허라이즌 플래닝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clean up trash on the ground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쓰레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롱 허라이즌 플래닝이 잘 안 됐으면은 처음에 몇 개를 짚고 한 네 개가 지금 쓰레기가 있는데 두 개 정도 짚고 나서 아, 나 다 했다 하고 그냥 끝내버릴 수 있어요. 두 개가 남았는데도. 두 개가 보이는데도 그러면 이제 그냥 오히려 그래버릴 수 있죠. 새 인스트럭션을 주면 치우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 네 개가 있으니까 네 개를 다 집어서 다 버릴 때까지 이건 끝난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들어가요. 롱 호라이즌 플래닝도 잘 되고 뭐 인스트럭션 팔로잉, 인스트럭션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실제로 액션으로 잘 만들 수 있는가. 그런 이제 이거는 비주얼 랭귀지 액션이 셋 다 잘 이어지는가를 보는 건데 잘한다고 합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댓글로 지금 한식 쪽에서도 위험하고 그럴 것 같다고 하셨는데 아 그러게요. 아, 뭐 기능사 시험은 손이 빨라야 되는 거다 보니까 쟤네는 너무 느려서 괜찮지 않을까? 지금 영상에 나오는 속도도 8배 가속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먹고 살 수 있으면은 얼마나 아이, 좋을까요? 전력 써서 가속기 돌리면 사람 속도 나오죠. 아, 병렬 처리하고. H200 막 이런 거 꽂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B200 정도 꽂고 막. 어이, 뭐, 그때 가면 가격 떨어져 있을 거고. 그러게요. 생각해보니까 예, H200도 잘하는 요리사 연봉 정도 나올 텐데. 그니까요. 아, 네. 네, 다음 논문은 로빅스고요. 제가 요즘 좀 이쪽 거를 많이 보고 있는데, 바이트댄스라고 중국에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마 잘 아실 텐데. 여기가 제 기억으로는 틱톡 만든 데였는데. 틱톡 맞아요. 여기. 네. 네,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만든 데고, 틱톡에 네, 지금 지금 그 미디어의 시갑, 독을 풀어가지고 모든 것이 쇼츠와 지금 릴스로 네. 도배가 됐죠. 근데 바이트댄스가 또 잘하는 것 중 하나가, 어, AI를 굉장히 잘해요. 여기가 시드 팀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진짜 보면은 그 뭐랄까요? 미국에서 핫하다고 하는 그런 클로즈 소스 모델들 여기서도 거의 다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그냥 온 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노 바나나가 뭐 나왔었다 해서 막 지금 요즘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막 나노 바나나라고 구글 쪽에서 만든 이미지 생성 모델이 엄청 핫하다 했는데 거기에 한 80%, 90% 성능을 나오는 게 한 일주일, 이주일인가 있다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갖고 지금 C드림 4.0 같은 거가 지금 이게 이미지 생성 모델이고 여기 나오는 거 다 이미지 생성이고 또 뭐가 있죠? 여기서 중국 감성의 이런 이미지들을 굉장히 잘 만들고 이거는 C드림인 것 같고 탑 시드 이건 아니에요. 리서치 최근에 봤던 것 중에 또 그것도 있었는데 시드 1.5VL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이거 라이브 인터프릿 이거가 이제 이거를 실제로 쓰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말을 하면은 실시간으로 그 자막이 나오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제 번역해서 자막까지도 되고, 그러니까 네. 스피치 투 스피치 트랜슬레이션도 되고, 네. 그 말하는 거를 자막 따주는 거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뭐 비디오 제너레이션 모델, 뭐 이미지 에디팅, 뭐 이런 것도 어쨌든 이런 것을 AI를 굉장히 잘하는 곳인데 거기서 만들어낸 게 이번에 로빅스라고 하는 이쪽에 로봇도 하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로봇도 하더라고요. 嘿，你 혹시 好， 소리도 向我介绍 영상 소리도 들리시나요? 들립니다. 좋습니다. 一 지금 下你自己 지금 吧。你好呀，我是字节跳动 C 的团队研发的双臂机器人， 이제 内置了 Robix 模 저희 型。 중국어도 我 공부해야 可 될 以 시간이 和你 왔습니다. 实时互动，并在家居环境中帮你完成各种操作任务。 여기서 사람이 很高兴 로봇한테 认识你。 내 소개를 帮我 해줘라고 收拾一下 하니까 桌面吧。 시드 팀에서 만든 로빅스 当然 모델을 可 쓰고 以。 있는 로봇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테이블 치워줘라고 하니까 오케이 하면서 리즈닝을 한번 해요. 유저가 나한테 테이블을 치워달라고 했다. 이 테이블 위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다. 뭐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은 페이퍼 컵은 버릴 수 있는 거라서 갖다 버려야 되고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네, 지금 액션으로는 페이퍼 컵을 쓰레기통에다가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티슈도 보이니까 역시 쓰레기라서 티슈도 갖다 버렸다. 等等，我 그리고 讨厌喝 글래스 可乐。 유리 같은 거는 박스 안에다 넣었다. 你把它扔了吧。 그 콜라를 딱 집어 올렸는데 이게 신기한 게 액션 하는 도중에 말을 지금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액션이 다 안 끝났는데 말 걸어갖고 잠깐 나 콜라 안 좋아하니까 콜라는 그냥 갖다 버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리즈닝이 유저가 콜라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갖고 갖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 내 한 손에는 지금 콜라를 지금 잡고 있으니까 이거를 明白了。 쓰레기통에다 넣어야겠다. 그래서 쓰레기통에 넣어요. 你不需 BLA 要这个 모델이 绿色 아무리 瓶子 빨리 了，它已 돌아도 经是个垃圾。 액션이 다 끝났을 때 이제 가가지고 새로운 태스크를 이렇게 시키지 하고 있는 도중에 멈춰봐 이거 하기는 어렵거든요. 了， 근데 把它也扔 이거는 了。 컨티뉴어스하게 계속 明白。 도는 것 같습니다. 뭔가 老师 어쨌든 啊， 계속 다 치우는 것 头 같고요. 大 이렇게 象是吗？没错，你能帮我点评一下它吗？我觉得你画的非常棒，这头大象看起来很可爱，线条也很流畅。 그리고 LLM 기능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LLM을 따로 돌린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지금 초등학생이 그린 것 같은 코끼리 사진을 그려놓고 나서 이거 그림에 대해 코멘트 좀 해줄래? 그랬더니 你能帮我点评一 엑설런트 下 하다고 它 좀 吗？ 아부를 잘하는 我觉得 로봇인 你 것 같아요. 画的非常棒，这头大象看起来很可爱，线条也很流畅。离你较远的。什么蔬菜 어쨌든 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뭐 동작하는지를 보려고 하시면은 사실 이 그림을 보시면 좋고요. 굉장히 텍스트가 많아 보이지만 볼만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뭐 배고프니까 가장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이제 박스에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음료도 하나 같이 넣어줘라고 하니까 햄버거랑 이제 커피를 집어가지고 아니 콜라를 집어가지고 넣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중간에 딱 실시간으로 나 카페인 있는 거 못 먹어라고 하니까 이 콜라 다시 내려놓고 여기서 오렌지 주스를 지금 플라스틱 박스 안에다가 넣고 그런 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키텍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사람의 인스트럭션이 있고 옵서베이션이 있고 거기서 생각을 하고
액션을 하고 리스폰스도 주고 그러고 있을 때 중간에 휴먼 인터럽션이 들어오면은 그러면 거기서 이게 또 토큰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액션에 대한 토큰이 나올 때마다 VLA 모델이 따로 나와가지고 VLA 모델이 액션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VLA 모델은 로우 레벨 컨트롤은 굉장히 빨리 돌고 로빅스는 위에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하고 천천히 도는 모델이기 때문에 하이라키컬하게 생각하는 모델과 액션 모델이 있는데 중간에 휴먼 인터럽션이 들어오면은 이거를 하이 레벨에서 생각을 하는 걸 끝나자마자 VLA 아랫단은 훨씬 더 빨리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토큰이 들어가면은 바로 VLA 모델이 액션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지금 이제 다른 모델들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뭐 로빅스 7B 같은 것들 또 아니면 로빅스 32B 이런 것들을 기존의 QN 모델 VL 버전하고 비교를 합니다. 근데 이제 QN 2.5 VL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진짜 괜찮아요. 이거 이거 비주얼 랭귀지 모델로서 진짜 괜찮은데 근데도 로빅스가 이긴 것들이 많고 3D 스페셜 언더스탠딩도 비주얼 그라운딩도 뭐 멀티모달 언더스탠딩, 인바디드 태스크 센트릭 이것도 성능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기들이 만든 것도 좀 여기서 하죠. 제미나이랑 오픈 AI랑 시드 1.5 VL 이거는 이제 크로스 소스일 거고 시드 1.5 VL 싱크도 있는데 몇 개는 얘네가 이기고 몇 개는 제미나이가 이기고 근데 이제 보면은 쭉 밑에 내려보면은 그래서 뭐 테이블 치우기 뭐 이런 것들 뭐 한다라고 하면은 성능을 비교했을 때 제미나이랑 성능이 굉장히 비슷하고 GPT보다는 훨씬 나은 편이고 시드보다도 1.5VL보다도 좀 괜찮고 QN보다도 대부분 괜찮은 편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GPT랑 제미나이랑 비교했을 때 제미나이보다도 우리가 좋고 GPT-4보다도 훨씬 좋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가 우리보다 조금 성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리고 GPT가 훨씬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미나이 2.5 프로는 이거는 구글에서 만들고 있는 그 로보틱스에도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글의 에브리데이 로보틱스랑 구글 딥마인드랑 하고 있는 쪽에서 하는 로봇 쪽에 제미나이를 쓰는데 자기들이 쓰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뭐랄까, VLA, 지금 로빅스 같이 이제 이런 VLA 하시는 예시들을 보면은 꼭 이렇게 테이블 위에 딱 그 지정된 높이와 뭔가 각도에서 손을 움직이도록 그러니까 환경을 좀 전 유도했다고도 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 저번에 로보틱스 KR도 그러고 뭐 이것도 그렇고 그동안 리뷰했던 건 다 동일한 환경인 것 같던데 뭔가 의도된 걸까요? 음, 일반적인 매니플레이션 환경을 만든 것 같아요. 그 보통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각을 하면은 저희가 막 다리를 이용해서 베이스도 움직이고 팔로 이것도 해가지고 할 것 같지만 사실 그거를 동시에 만드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의 케이스도 생각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로고 파일도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BLA를 한다 했을 때 그건 같아요. 일단은 그러게요.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제 질문의 의도는 의도됐는데 만약에 근데 이제 그게 뭐 다른 어떤 뭐 오리엔테이션이든 다른 환경으로 구성을 해도 사실 상관없는 건지. 그러니까 그냥 지금 말 그대로 실험이다 보니까 편의를 위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 다들 환경 바꾸면 그냥 다 망하는데 그냥 일단은 매니플레이팅 되는 걸 일단은 쉬운 거라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건지. 음, 이거는 저도 아직은 논문을 좀 더 읽어보고 있는데 저도 VLA 논문 읽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한 일주일, 이주일 된 것 같아요. 근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내비게이션 전용 VLA랑 그리고 매니플레이션 전용 VLA랑 조금 다르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음,
그 내비게이션 전용 VLA는 씬이 되게 많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고, 뭐 플레이스 레코그니션이나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되는 것 같고, 액션을 정말 어떻게 줄 것인가. 그 내비게이션 VLA는 굉장히 하이 레벨만 주더라고요. 그리고 로우 레벨은 걷는 거조차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미 다 만들어 놨고, 이미테이션 러닝 같은 걸 해가지고 무조코 같은 거에서 학습 다 해서 이미 걷는 모듈을 다 만들어 놨고, 내비게이션 VLA는 웨이포인트만 찍어줘요. 일로 가라, 일로 가라, 일로 가라, 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음, 그렇게 해야지 아마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이동할 시간이 나오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정말 막 팔로도 매니플레이션도 하고 싶고, 다리에 있는 조인트 다 생각해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액션 모델이 너무 커질 것 같은데 그게 리얼타임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그리고 학습조차가 너무 어렵다라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군요. 사실, 네, 모바일, 그냥 매니플레이션만 생각했을 때, 팔 두 개 정도는 이게 VLA로 했었을 때 잘 되는 거 보여줬으니까, 이거 정도는 괜찮겠다. 그리고 이것만 해도 유즈 케이스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면은, 모델을 두 개를 동시에 띄울 수도 있겠죠. 그쵸. 네. 네. 네, 모델은 웨이트만 이렇게, 그 앞에 VL 파트만 웨이트를 이렇게 띄워놓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웨이트 쉐어링이 가능하다 그러면 매니플레이션을 위한 것도 프롬프트가 일로 들어오고, 내비게이션을 위한 것도 일로 들어오는데, 액션 모델을 두 개를 따로 놔가지고, 내비게이션 전용은 일로 가고, 매니플레이션 전용은 일로 가고, 해서 얘는 빠른 속도로 돌고, 얘는 뭐 안 움직여도 되면 안 움직이면 되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그런 식으로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좋고, 혹은 답변을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질문은 네. 여기서 일로, 여기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보이죠? 지금 제 화면. 네, 잘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뭐야? 따봉 누구야? 나도 따봉. 아, 이거 일단은, 네, 네, 현우님 발표로 넘어가고, 네, 나중에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그러면 제 거를 네, 자, 오늘 리뷰할 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제가 아마 제 스레드를 아시는 분은 오늘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웰츠랩스라고 이제 요즘 뜨고 있는 새로운 과학 AI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그게 코리아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정식 번- 번역을 해주는데, 요 채널은 저기 계신 분들도 마침 오셨으니까 꼭 구독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나 AI 안 하고 로보틱스 아닙니다. 지금 현기님이 얘기하셨던 뭐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위클리를 보셨으면 그냥 AI 딥러닝의 접동 방식은 사실 이제 알아야 되는 게 거의 전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본 것 중에 쓰리 블루 원 브라운에 이겨서 매우 좋은 퀄리티의 채널인데 이제 거기에서 어제 올라온 영상인데 그 영상의 제목이 AI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전두엽 절제술 AI 버전. 그래서 희소 스파스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게 100배 더 좋을 거예요. 설명이 이쪽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보고 이제 몇 개 좀 여기에서 소개한 논문 3편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현대 LLM이 동작하는 방법과 뭘 숨기고 있는 걸까라고 네, 좀 거창하게 이름 따라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글자 혹시 잘 보이시나요?
좀 확대는 했는데. 네, 잘 보입니다. 예, 일단은, 뭐, 배경은 심플해요. 이제, LLM은 블랙박스라서 이제 해석이 불가능하죠. 지금까지도. 그래서 나오는 게 뭐, 리스폰시블 AI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지금 뭐 우리가 그동안 그 LLM 아레나 내지는 또 우리가, 어, 뭐, 위클리 스페이셜 AI에서 리뷰를 하던, 이제 그동안 했던 것들, 또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는 논문들 보면은 정말로 그 한 몇 점 차이잖아요. 그쵸? 계속 우리가 더 좋다. 쟤네가 더 좋아. 뭐 이제 이런 차이인데 저는 요즘 이쪽 요 논문 몇 개 좀 보고 좀 더 다시 복귀하면서 실제 이 파운데이션 쪽 만드시는 분들은 물론 마케팅적으로는 당연히 벤치마크에 올라가서 리딩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실제 이제 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들을 좀 이렇게 보면은 사실 운인 것 같아요. 그냥 다 어쩌다 보니까 좀 되는 것 같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경계의 선은 있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실제 파운데이션 하시는 분들은 그 점수 몇 점 차이가 그렇게 크게 와닿을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크게 안 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서두도 좀 길게 뽑았는데, 일단은 총 세 편입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어요. 그 LLM 블랙박스를 이해하기 위한 이제 그런 방법론들이 정말 많을 텐데, 그 웨지랩스에서 소개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있겠지만, 일단은 정말 내용적인 측면에서 괜찮은 논문 세 편을 이제 여기서도 소개했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AI를 할 줄 알고, 로보틱스를 할 줄 알아야 되냐. 저는 최소한 요 정도 레벨에서 논문과 이론들이 어느 정도 좀 내려와야 된다고 좀 봅니다. 뭐 저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일단 첫 번째로,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지식들과 테크닉들이 있겠지만, 어, 첫 번째로는 튠즈 렌즈라고 해서 이제 레이어별로 예측을 이제 추적해야 되는 그런 기법을 소개한 요 엘릭스 레이턴트 프레딕션 for 트랜스포머 with 튠 렌즈라고 하는 논문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젬마 스코프. 예, 그 젬마가 그 구글에 때 젬마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LLM을 이제 의도된 대로 어떻게 하면 해석할지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을 이제 뭘 써서 해결을 할 거냐. 그래서 지금 스파르스 오토 엔코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젬마 2에서 구글이 실험을 할 때 결론적으로는 이제 스파르스 인코더를 통해서 이제 레이턴트 배력을 이제 디컴포즈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시각화해서 분석하고 이제 어떤 그런 특징 피처들을 좀 시각화해서 뽑고 그거를 바꿨을 때 어떻게 결과가 바뀌는지에 대한 그런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스파르스 인코더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그 블랙박스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전무한 논문이고 세 번째는 로직 프리즘 디컴포징 트랜스포머 아웃풋 메커니컬 어빌리티라 그래서 여기 또 출력단입니다. 출력단의 컴포넌트별로 이제 기여도를 분석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중간단, 이제 시각화, 아웃풋단 해가지고 뭐 당연히 이거 외에도 수없이 많을 겁니다. 정말 많은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하나씩 정말 이제는 이 블랙박스를 저는 요즘 들어서는 이제 더 이상 블랙박스가 돌아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좀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이제 우리가 매니플레이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인텐셔널리하게 익스피리먼트를 해야 되는 시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논문으로 소개를 드리면 일단은 기존에도 로짓 렌즈라고 하는 연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각 레이어의 그러니까 뭐 당연히 지금 제가 소개드린 건 어느 정도 딥러닝을 안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어쨌든 각 레이어의 히든 스테이트가 다른 베이시스로 표현되는 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representation drift라고 하는데 이제 뭐 어떤 현상이었겠죠. 이제 그런 이제 데이터가 학습이 될 때 이제 어떤 형태로 드리프트가 되더라. 다른 표현으로 드리프트가 되더라. 이제 이런 현상이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레지듀얼이 0이 아닌 문제라든가 혹은 이제 신뢰성이 부족하든가 어떤 모델에 대한 일관성이 전혀 없는 그런 이제 예측이 되는 이제 아이더 컨피던스 스코어가 매우 낮은 경우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로직 렌즈로 계속
봤지만 이제 그게 좀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아예 여기서는 튜닝을 한 거죠. 이제 어떤 그런 렌즈 자체를 튜닝을 해서 각 블록마다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합니다.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 드리프트를 보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어파인을 하니까 어떤 기존 행렬을 변환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변환 행렬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균 레이저를 보정을 한 다음에 상수 바이어스를 하나 껴놓고 그 다음에 최종 레이어의 로직이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이제 그 마지막 단의 로직 값을 K의 넓은 결수로 이제 미니마이즈 해가지고 학습을 한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논문의 핵심은 결국은 우리가 그 모델의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중치와 베이시스, 이제 요 베이시스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드리프트가 되고 이제 컨피던스 스코어가 매우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을 튜닝해서 어느 정도 개선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요런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퍼플렉서티가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캐주얼 베이시스 익스트랙션 알고리즘도 뭐 좋아졌다. 프롬프트 인젝션도 감지를 한다. 예, 매우 최근 들어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 매우 중요한 분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프레딕션 뎁스도 매트릭스가 좀 더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적 효과는 뭐 몇 퍼센트 개선, 몇 퍼센트 개선, 예, 정확도 올라왔고 이터레이션에 대한 이제 높은 코릴레이션을 구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중간 단의 그런 드리프트를 이제 튜닝해서 LLM을 좀 더 예측 가능하고 우리가 의도된 그런 어, 방법론으로 좀 더 개선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튜닝 렌즈고요. 세부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해석 가능하게끔 서로 어떻게 그 관찰을 할 거냐. 그럼 관찰할 때 그 시각화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그걸 이제 구글에서 젬마가 이제 스파스 오토코더를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레이어가 N개가 있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레디듀얼 요 앞단의 전체 블럭을 연결하는 게 이제 레디듀얼 커넥팅 하는 거죠. 그 어떤 그 레디듀얼 커넥터가 있는데 여기에 중간단에 이제 MLP 레이어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어텐션 레이어를 이제 서로 공유를 해서 그다음 이어 붙인 다음에 표현을 할 수 있게 하면은 어떤 이제 특정 구간에서 지났을 때 특정 어떤 단어 토큰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거를 이제 관찰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스파스 오토엔코더의 테크닉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아마 이제 논문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 한번 볼까요? 네. 논문 보이시나요? 혹시? 네, 보이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시각화가 되는 부분이 이제 아마도 저기가 있을 텐데. 그렇죠. 어디 갔더라? 음, 요게 좀 히스토그램을 뽑아서 보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어디 보자. 이제 스파스 오토 인코더의 이제 레이어 구간별로 얼마만큼 이제 프리퀀시 히스토그램 에서 표현이 됐지만 스파스 코이피션스가 이제 얼마만큼 일치 가능하느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터레이션 될 때마다 카운트가 얼마만큼 차이가 변화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각화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뭔가 전이가 된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어떠한 특정 팩터를 이용을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어떤 정보가 압축된 현상을 시각적으로 봤을 때 어떤 구간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이제 비교해 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마 제가 좀 더 뒤에서
다른 또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이코더라고 하는 이제 구글 잼 스코프를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즘. 아마 프리즘 같은 경우가 좀 더 시각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울 수도 있는데, 일단은 프리즘의 부분을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non-linear activation 상수로 취급을 해서 이제 선형을 분해할 수가 있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activate 펑션을 이제 그, 어, 이제 결국은 액티베이트 펑션이 이 네트워크에서 하는 역할은 각각의 그 레이어들이 얼마만큼 더 그 이 모델의 결과에 더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이제 좀 더 관찰할 수 있는 함수로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디컴포즈 했을 때 어텐션 레이어랑 MLP 레이어랑 그다음에 이제 인베딩 레이어가 각각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이제 그걸 분해하는 게 이제 이런 수식을 통해서 디컴포즈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값을 비교를 해서 여기 보면 이제 컨트리뷰션이라고 이제 기여도가 하나 이제 뽑혀 나오죠. 그러면 이제 뽑혀 나오게 되면은 이제 프로젝션 매트릭스랑 어텐션 웨이트랑 밸류 벡터 해가지고 얘를 이제 상수 취급한다고 해요. 저도 이거를 상수 취급한다는 그 의미를 막 다 이해한 건 아닌데 일단은 그 컨트리뷰션 값을 디컴포즈 해서 나온 이제 그런 컨트리뷰션 값들을 이제 이 MLP 레이어랑 어텐션 레이어에 따라서 이제 분해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값을 비교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예시로는 뭐 캐피털 프란시스 페리스인데 근데 분석 결과에서는 이제 레이어의 15번째 어텐션이 좀 더 기여를 했다. 이거를 이제 이 컨퓨전 매트릭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값이 뽑혀서 이제 디컴포즈가 되면은 프랜스의 토큰이 어텐션 헤드의 6번째를 통해서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제 그 나오는 값을 이제 특정 XYZ 값, 그러니까 IJ 값을 이제 뽑아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프랑스의 인베딩 수도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주변 값, 그다음 이제 어텐션으로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 외에 마지막 단어를 토큰을 예측을 할 때 어느 부분에서 어 기여가 되고 그게 이제 영향을 끼쳤는지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어텐션 컨트리뷰션 스코어로도 좀 확인할 수가 있고 뭐 다른 예시로는 이제 산술연산인데 이제 산술연산 같은 경우도 여기서는 이제 MLP 레이어의 16번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고 특정 뉴런들이 숫자별로 선택적으로 활성화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레이어마다 활성화되는 그런 기여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서 뭔가 깜빡깜빡하고 있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예시를 통해서는 어떤 특정 패턴보다는 정말로 이제 선택적으로 본인이 찾아가서 그런 걸 이제 기여해서 컨피던스 스코어로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인베딩에서 이제 정보가 인코딩 되면은 레이어 단위로 리파이먼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파스 인코더를 통해서 시라카를 통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컴포넌트 와이즈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컨트리뷰션 스코어를 가지고 컴포넌트 와이징 하면은 이제 좀 더 그런 이제 개선된 LLM도 해석 가능하면서 LLM도 우리가 도출해내 볼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렌즈 쪽 한번 제가 논문에서 보여드렸던 것들 한번 잠깐 네. 아마 이쪽이 좀 더 시각적으로 설명하기가 좋았던 것 같은데 네. 네, 아마 이제 아까 그 제가 얘기드렸던 그 예시가 요 그림일 텐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얘네가 이제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차트로 갔는데 사실 실제로는 요 매트릭스의 각각의 토큰별로 인덱스 값이고 이제 세로축으로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몇 번째 줄에 몇 번째 값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원본 디컴포즈 값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로짓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쭉 해서 페리스에서 예측하는 단위 순간에 다른 이제 단어들이 확률상 존재하지만 인베드라는 단어가 이제 좀 더 여기서 이미 이 캐피털의 정보를 이제 이 인베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미 페리스를 추정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모르겠어요. 뭐 이게 이제 맞냐 틀리냐의 문제보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맞냐 틀리냐는 거는 이제 모델보다 이제 모델의 문제니까 뭐 이거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 단서를 찾는 데에 대한 매우 확실한 팩터를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해석 가능한 레벨도 이 정도 레벨까지 오면은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근거 자료는 찾을 수가 있다. 이 단어가 왜 나왔어? 하면은 쭉 뽑아서 통계치 뽑아서 이걸 이제 스컨셜로 이어 붙이면은 이제 그러한 근거들의 자료들과 포인트들을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좀 더 괜찮은 거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튠 렌즈 기법까지 쓰면은 이제 좀 더 퍼플렉스티 값도 이제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좀 더 정교화된 그런 값들만 남고 값의 차이도 매우 이제 특정 컨피던스 스코어가 로지 스코어로 올라와서 우리가 좀 더 확실한 후보군을 캔디데이트를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단어별로. 이제 그게 다 지식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컴포즈에서 이제 분석한 기법 해가지고 예, 세 번째인 로지 프리즘까지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모델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내려와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오랜만에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사실 하나 더 준비한 거 있는데 일단 먼저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먼저 받고 그러고 나서 어, 이어서 다음 자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겠죠? 있어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조금 모델단의 레벨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오랜만에 없으면 제가 다음 내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걸 영상을 보다가 이거 영상에 이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 이거 되게 보고 반가웠어요. 이 마님 한글로 뭐 마님 그 마님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유명한 그 우리가 자주 보던 예, 그 라이브러리입니다. 그 라이브러리 3 blue 1 brown 시각화 풀이 무려 파이썬으로 MIT 라이선스로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문 리뷰를 하든 어떤 자료를 만들든 영상을 만들든 스터디를 하든 마님을 쓰십시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한번 빨리 써보고 싶은데 현생에 치이고 있어가지고 못 쓰고 있긴 합니다. 네, 마님. 네, 이게 있습니다. 드디어 저도 이 존재를 2회이지 않았을까. 나온 지 벌써 4년 됐는데 마님 한번 꼭 써보십시오. 혹시 3 브라운 3 블루 1 브라운을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이걸 보면 안 되는데 잠깐만 이걸 볼까? 원래 이런 영상이 아닌데 아마 이제 걔네가 요거 요거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넣고 쓸 수가 있답니다. 근데 그냥 넣기도 뭐가 좀 부족한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트랜스포머 렌즈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트랜스포머 렌즈라는 녀석도 있더라고요. 얘가 그 아까 마님이랑 같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트랜스포머를 어떤 모델을 넣고 그걸 가지고 지금 3 블루 1 브라운처럼 그거를 이제 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렌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렌즈의 시각화. 아마 그 앞에 세 개 논문들도 다 이걸 써서 시각화해서 관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모델단에서 파운데이션 하시는 분들은 이거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꽤 높은 확률로 이제 이 모델단에서 하나하나 팩터 다 찾아서 시각화해서 보려면 이런 툴들이 있어야 될 거니까. 그래서 모델 쪽 관심이 있으시면 트랜스포머 렌즈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가 많아요, 이것저것.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서킷 뭐 트랜스포머 서킷이었나? 이게 이름이 조금 이건 이제 도큐멘트 죄송합니다. 여기 있다. 서킷이었는데 그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아까 그 소개해드렸던 그런 이제 그 테크닉에 대한 설명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LLM 관련된 렌즈라든가 뭐 이런 이제 설명들이 쭉 있는데 잠시만요. 네, 요거 말고 다른 거 보시겠습니다. 네, 아마 이게 좀 더 와우 할 것 같아요. 이런 렌즈도 있습니다. 뭐 스파스 오토 인코더 렌즈, 그 아까 얘기한 젠마에서 썼다는 요 렌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렌즈 한번 안경 끼셔서 보시고, 네. 그리고 뭐가 이것저것 많아요. 뭐 로질 렌즈라는 것도 있어요. 인터프리팅 GPT라 그래서 이것도 GPT라면서 중간에 인터프리팅 한 다음에 렌즈로 껴서 볼 수 있는 그런 툴도 있고, 요거는 이제 툴은 아니고 이 영상 주제에서 가장 그 기준이 되는 논문 중 하나는 다큐멘터리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말 그대로 딥러닝의 불편한 진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데 근데 사실 이런 논문들은 예전부터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LLM 딴 이제 뭐 그런 이제 해석 가능한 리스폰시빌리티 딴에서 연구되는 그런 주제들인데 이런 기타 자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텐션 어떻게 쪼개고 계산하고 매저는 어떻게 하고 데이터 어떻게 필터링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제 요런 레벨에서 하나하나씩 피처 맵들 하나하나씩 찾아가지고 렌즈를 통해서 어디선가 유의미한 데이터 변화를 찾는지 이것도 하나하나씩 그래서 실험 같은 거는 다 뭐 클로드 뭐 오픈에 다 가져다가지고 코트를 해가지고 다 하나하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고 유런피디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요런 저기도 있어요. 보니까 이제 이런 아마 이것도 결국 이제 파운데이션 쪽 하시는 분들 아마 이제 이런 거 꿰차고 계실 것 같은데 뭐 보면은 이제 뭐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 스코어링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여기 API 따면 뭐 넘어갑시다. 뭐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닐까? 데이터 이런 거 이제 그 소위 이제 파운데이션 만들 때 이제 데이터 어디서 땡겨오는지 서치 필터 이제 뭐 어떤 기타 자료들이라든가 이제 그런 이제 토큰 단위의 뭐 액티베이션을 어떻게 정렬 하고 필터링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툴도 있고요. 브라우저 익스플로러에서 벡터 피처 대시보드, 유넷 대시보드 있다. 액티베이션 테스팅, 업 테스팅, 익스플레이션 커밋, 인베디더블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여러 그런 토폴로지가 있어서 이제 이런 유런 PDR라는 것도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아까 그 얘기했던 스파스 오토 인코더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화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 데이터가 뽑히고 유런이 어디서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스티어링 된다고 뭐 이런 것도 이제 기능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단어도 뽑아서 얼마만큼 유의미한지 이렇게 하이라이팅도 가능하고 이런 툴들이 다 제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PDR라는 것도 있고 또 뭐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뭐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뭐 해석 용어 뭐 이제 이런 그 토폴로지 그 단어들 터미널로지 단어들 이런 것들 설명할 수 있는 것들 또 이제 뭐가 뭐고 이제 이런 것들 쭉 보시면은 아마 그래도 나 어디 가서 LLM 공부 좀 해봤다 이라고 있죠. 이런 부속 자료도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서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셔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디 가서 LLM 공부했다고 얘기하기 네,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디 가서 LLM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저도 사실 어제 오늘 지금 처음 봤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처음 보는 거 있다. 어디 가서 LLM 했다고 얘기 못 하겠습니다, 이제. 이 파운데이션 하시는 분들 앞에서는 진짜 다 이제 고개를 숙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서 VLA 가지고 깔짝깔짝 코트라고 인베딩 땡겨서 온라인 해봤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올라만 해봤어요. 공식 LLM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정해진 미래인 것 같습니다.
모델단으로 내려와서 파운데이션 수준에서 모델을 만질 거냐, 한식 기능 조리살 딸 거냐, 그거 두 개 남은 것 같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아무튼 여기까지인데, 네, LM 조리기능사. LLM 조리 기능사. 네, 그래서 진짜 찐 고수의 영역을 좀 살짝 냄새를 좀 맡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한번 찍먹 한번 해보시고 이직이든 뭐든 뭐 취업이 잘 되거나 뭐 어떤 좋은 연구 기회가 있으면 이런 쪽으로 한번 오시면 한식은 안 배워도 될 것 같다. 이제 그렇죠? 아니면 깔끔하게 포기하시고 한식으로 오셔도 됩니다. 그렇죠. 네. 예. 저는 이제 제빵 하려고. 저는 편하게. 제빵 하겠습니다. 네. 편해지세요, 여러분.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요점은 그거예요. 이제 아까 디컴포저 튜닝할 때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그 근거를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냥 논문만 보고 아예 이렇게 했구나 이건데 이제 이걸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렇죠? 왜 거기서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죠. 이제 이게 아마 제 생각에 엔지니어냐 리서처냐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우리는 여태까지 쭉 이렇게 온 걸 쓴 거고,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어떤 하나 공식을 대입을 해서 그걸 결과를 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관찰 능력과 원인은 무엇인지, 그 예상되는 결과는 무엇인지, 개선할 수 있는 건 뭐, 이런 걸 보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시간도 딱 지금 거의 10시 3분 전. 와우. 네, 좋습니다. 오늘 현우님의 하드 캐리. 얼렁뚱땅 했기 때문에 아무튼 같이 기능사 따러 가시죠. 너는 기능사. LLM 조리 기능사. LLM 조리 기능사 너무 웃긴데. VLA 조리 기능사. 네, 우리의 조리 기능사. 이거 오늘 스레드 각 나왔다. 너무 재밌다. 네. 나중에 LLM 모델 끓일래, 된장찌개 끓일래.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일단은 질문이 들어온 것도 없었고요. 네,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한 주간 멋진 네, 파이팅 하시죠. 하루들이 되세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